뒷거리 인증을 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뭐 돈 주고 뒤에서 뒷거리 이런 게 안 돼요. 특히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허용한다는 의미는 할랄이랄지 아니면 유태인들의 코셔 마크랄지 이런 거는 원 재료를 토양에서부터 검토를 해. 중금속이나 뭐 농약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원 재료부터 이걸 수확을 해서 이동하고 그 제조 시설에서 그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자부터 조리 기구까지 다 검사를 하는 그런 인증 마크고 1년에 한 번씩 재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비타민 건강식품 먹었던 사람들 보면은 아니 나도 뭐 식이섬유 먹고 있고 유산균 먹고 있고 막 종합 비타민인데 다 이런 거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미국 제품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었으면 저는 이거 먹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 드리지 않고 사업은 더더군다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가장 크게 공감하고 이거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급하게 병원에 만약에 실려갔어. 의식이 없어서. 그럼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링게르 주사 맞춰요. 그쵸? 그건 뭐냐면 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위장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혈류로 바로 링게를 맞춰서 세포한테 바로 보내서 빠르게 내 몸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특허도 아니고 독일만의 특허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특허 77개, 이 다음에 나온 팜플렛은 78개거든요. 그 78개가 흡수력에 관련돼서만 특허가 있어요. 근데 그 흡수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 입안에 균이 많으면 뇌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안의 염증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점막으로 흡수돼서 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먹자마자 우리 입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점막이에요. 점막은 우리 질처럼 굉장히, 그래서 생리대가 나쁜 게 질은 안에 있는데 생리대가 뭐가 나빠? 흡수하잖아요. 펄프나 이런 가루를 다 흡수가 하기 때문에 이 점막은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먹으면서부터 구강 점막부터 흡수되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위에서 식이장,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의 흡수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간 대사를 거쳐서 간에게 어떤 독소적인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세포로 가요. 저는 여기 한마디 때문에 여기에 꽂혔어요. 이 열쇠를 저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높은 흡수율을 자랑하는 PM 제품은 세포에서 바로 반응하여 면역을 높이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입안 점막부터 흡수되기 시작해서 위에서 세포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그런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exactly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도달한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세포한테 가는 게 98%가 문서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NTC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손상된 세포에 작용하고 문서화된 98%의 흡수력. 그럼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비타민은 내가 흡수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타민이 어디에 좋고 무슨 성분은 어디에 좋아요만 있었지, 걔를 도대체 내가 얼마나 흡수가 된다는지 알 수가 없었고,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었는데 좋고 어디는 안 먹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아 안 맞아라고 얘기하지 그게 흡수력인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화장품을 선택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거기 루테인 들어있어요? 뭐 지아잔틴 들어있어요? 성분에 집착했지 얘가 나한테 얼마나 들어올지를 생각을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나한테 도달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백날 먹었는데 나한테 안 오고 화장실을 다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하나를 먹어도 그게 98%가 흡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효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NTC는 도대체 뭐냐?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에 내외적으로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도달을 한다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NTC라고 하는 그 전 세계 특허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은 영양이 나한테 흡수되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이 빨간 거를 먹었을 때 왜 자꾸 빨개지냐고 물어보고 빨간 거에 집착을 하냐. 얘를 먹었을 때 우리가 공복은요, 내 몸이 이제 일어나서 나를 살리려고 가장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내가 뭔가를 주면요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가요. 우리가 옛날에 그게 뭐 생물 시간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 혈액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수거해서 몸 밖으로 버려준다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적혈구와 산소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요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저거 확인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 올리는데? 실험해 괜찮아요. 실험이에요? 관리 사무실에서 괜찮아요. 아주 그럴 크게 거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분의 말을 좀 빌리는데 우리가 이분은 세계적인 암 연구학자예요.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암 환자나 코로나가 걸리면 음압병동실에 가서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았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암은 아닌데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다 암세포가 있어. 그거를 NK세포가 내 면역이 높으면 잡아줘서 발현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는 모든 세포들이 그렇죠. 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암의 전 단계이거든요. 근데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 관절염, 무슨 위염, 그다음에 뭐 축농증 이런 게 다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뇌졸중, 안구건조, 뭐 부종, 귀을림, 만성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뭐 당뇨,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뭐 어깨, 요통, 시력저하, 백내장, 비만이 다 원인은 산소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이제 저 제품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은 액티바이즈인데요. 외국의 공식 명칭은 옥시플러스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 영어로 옥시전이죠. 옥시전을 플러스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산소 공급률을 15에서 20%를 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화장님들이 막 누워 계시는데 옆에 막 산소 해주는 그거 있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임창정 씨가 아침에 어디 사무실 가가지고 막 그 와이프가 전화는도 안 받고 봤더니 그 무슨 산소 해주는 그 무슨 침대 우주인들 자는 데 같은 데 들어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이나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산소 테라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하품 나오고 뇌로 안고 눈은 떡뻑뻑하고 이런데 산소 공급이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피톤치드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런데 왜 빨개져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혈관은 머리끝, 솔끝, 발끝까지 12만 5천 킬로면 지구의 2바퀴 반이라는데 도대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없고. 근데 아주 미세하고 가느다란 혈관까지 합히면 그렇다는 건데,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혈관이 잘 혈액이 돌아야 온도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이유는 뭐냐면 지방은 혈관이 없어요. 지방은 그냥 지방 덩어리야. 그래서 지방은 차가워요. 그래서 그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체온이 높아질 수가 없어. 근데 암이나 어떤 그 우리 면역 있잖아요. 면역은 35도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1도가 높아요. 36.5도가 정상인데 그렇게 저체온증이 많은데 그 1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암이 가장 자라기 편하고 좋은 환경이 35도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맨날 체온을 쟀잖아요. 그렇게 저체온이 많은지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가 끌어올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1도 올리는 게 엄청 어렵지만 1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얘가 봤더니 여기 써 있어요. 체내 산소 공급률도 올려주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체온을 올려주게 해주고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 심장으로부터 제일 먼 곳이잖아요.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서 가장 막히기 좋은 곳 거기까지도 순간적으로 모세혈관 막힌 모세혈관을 팽창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눈에는 그 아주 조그만한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피곤하고 그러면 압이 높아지면서 여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빨개지는 것처럼 내 폐병 밑에 있는 혈관, 미세혈관이 혈액이 지나가면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어때요? 막 저릿저릿하고 막 가렵죠? 뜨겁고 가렵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혈액이 많이 가는 거야. 거기가 막혀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내 몸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먼저 뚫어서 세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포가 괴사되거든요. 우리 뇌는요 30초 1분 정도만 이 산소 공급이 잘못돼도 3분 안에 괴사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서도 나는 몰라. 내가 여기가 까진 거는 알지만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몸은 가장 급한 것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괜찮았어. 그러면 일단 거기는 급한 불을 끈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빨간 사람, 코가 빨간 사람, 눈이 빨간 사람, 목이 빨간 사람, 손발 다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는 먹다가 나중에 없으면 건강해져서 있지만 처음부터 건강하신 분은 잘 없어요. 뭐냐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노폐물로 가득 차서 세포가 반응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람보르기니가 엄청나게 막 많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도로가 꽉 막혔거나 앞에 털털거리는 차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 혈관 안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좁아졌거나 아니면 고지혈 찌꺼기, 슬러지 찌꺼기,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거기를 뚫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혈액이. 걔를 일일이 처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얘를 저는 처음에 내가 카페인 민감도가 높지 않으면 저는 이걸 좀 넉넉하게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과학적이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피 있죠. 우리가 믹스커피. 믹스커피는 우리가 믹스커피를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유지방이 있어요, 유지방. 근데 그 유지방이 사실 좋지 않아. 근데 처음에는 아유 그래도 하나씩은 먹어야지라고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게 안 땡겨. 정말 먹고 싶으면 한 모금 딱 먹고 나서부터는 그냥 안 먹고 버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상을 봐서예요.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말로 들으면 금방 까먹는데, 자 보세요. 커피를 똑같이 탔어요. 따뜻한 온도에 맛있게 탄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거예요. 여기였어. 믹스커피. 전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왜냐면 모아야 데리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 스푼은 금방 멈췄죠. 근데 5스푼은 어때요? 아직도 계속 지방을 모으고 있어요. 지방층이 더 두꺼워지죠? 계속 일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찌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솔직히 한 스푼이라고 써있기는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카페인이 한 가지 종류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카페인을 2가지로 세분화를 시켰어요. 뭐냐면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카페인은 사실은 비결합 카페인이야. 바카스랄지 무슨 막 그런 몬스터랄지 이런 음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심장 부스팅이 너무 빨리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없는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가 쓰고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반짝했는데 금방 훅 떨어지죠. 그러면서 심장을 너무 강력하게 부스팅을 하면서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합 카페인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서 내 에너지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유지를 하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3-4시간 정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진 느낌이 없어. 그리고 필요한 만큼 천천히 쓰기 때문에 내가 훅 떨어지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지면요, 금방 떨어지는 걸 느끼고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자꾸 중독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없는 에너지를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비타민 B군은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자체는 에너지를 생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되게 많이들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임산부들, 수유부들도 먹어도 안전한 카페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걸 먹는데 저혈압 환자나 삐짝 마른 사람이 이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저 권장량이 한 스푼씩 3번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냐면 저는 그냥 뚫을 때 확 뚫으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남자거나 건강하거나 뭐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5스푼씩 먹으라고 해요. 하루에 이제 아침엔 5스푼,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아니죠. 점심에서 3시 사이에 한 3번 정도를 이제 3스푼씩 더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내 몸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전해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은요,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잘 녹아 흡수가 잘 되고 필요가 없은 그 나머지 거는 배출을 해버려서 내 몸에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 메가비타민의 창시자예요. 메가비타민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비타민, 감기 걸리면 비타민 C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아주 고농도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항생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항생제를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항생제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B와 C는 고농도로 써도, 이게 매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농도로 써도 사실은 안전해요. 왜냐면 배출시켜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냥 쇽 나가는 게 아니라 신장, 요도를 지나가요. 방광을 지나가요. 근데 방광은 우리가 오줌을 버리는 곳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피였어요. 물이었고 피였어. 근데 나갈 때는 노폐물로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 다 사멸하고 나가. 그 나가는 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먹었을 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아깝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드시고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래봤자 비타민, 과일, 야채 영양소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약은 치사량이라고 하잖아. 그 이상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통을 다 먹었어 오늘. 근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3의 나이아신이 우리 하루에 상위 양이 1000mg이에요. 근데 여기 다 들어있는 거는 900mg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먹었을 때보다도 100이 적죠. 그래서 이걸 다 먹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다음날도 안 피곤하지만 아무 문제는 없다. 근데 그렇게 안전한데 이걸 솔직히 한 통 다 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흘에 한 통 처음에 그렇게 드셔보세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지방 분해하는 거나 이런 찌꺼기를 봤을 때 한 스푼보다는 5스푼이 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도에 따라 그렇게 드시고 내가 저처럼 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그 혈액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슬러시를 제고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드셔주시고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조금 줄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속도로를 다 뚫어놨어. 그리고 나면 세포한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56가지의 야채, 과일, 영양소예요. 저희 아빠가 드시고 좋았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암 환자분들은요, 일단은 많이 못 먹어. 소화도 많이 못 시켜. 그래서 사실은 잘 드시는 분들은 견디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항암을 잘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포의 영양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막 만찬을 차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지지고 볶고 끓여서 삶고 데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양소는 솔직히 말해 다 죽어 있는 걸 알아요. 단지 우리가 입에서 즐거운 음식이지. 그러니까 영양소가 많은 게 아니고 열량만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각의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고유의 영양소를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몸에서 가장 흡수하기 편한 형태로 넣어줘서 이거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다. 옛날에 뭐 우주인들은 뭐 알약 2개로 식사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온다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완제품 형태로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56가지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얘가 종합 비타민 역할을 얘가 다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배변도 좋고 혈액도 맑게 해주지만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여기에 모유 유래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유산균 역할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가지 소화 대사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소는 그러면 뭐냐? 나 효소 필요해?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분할 모든 일에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일정량의 효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끝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효소를 아껴 쓰고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건강하게 장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컨셉이 놀랍게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350명의 과학자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얘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발효 효소래. 발효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면역이 좋고 전 세계적으로 사스나 메리스가 난리를 쳤을 때도 우리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김치 그리고 된장, 간장 모든 걸 다 발효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고유의 그 음식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보다 훨씬 더 좋은 미생물이랄지 이런 게 많아진 거잖아요.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로 다 써버려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나오면서부터 너무 야식 문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식 문화 때문에 병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 효소가 소화 효소. 근데 얘는요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기존의 건강식품 먹었을 때는요 밥 먹고 드시라고 했어요. 밥 먹고 먹었어요, 그쵸? 왜냐면 밥을 먹고 나면 내 몸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려고 나를 재워. 다른 짓 좀 하지 마. 우리 밥 먹고 나면 식곤증 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소화 효소로 모든 대사 효소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효소는 2가지로만 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화를 할 필요 없는 음식을 줬어? 그럼 얘가 소화를 대사 효소로 쓰는 거예요. 내 몸을 청소하겠죠. 그래서 해독 시스템이 켜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전 세계 10대 푸드, 항산화 푸드 막 이런 거 골라서 드시잖아요. 거기에 10가지 중에서 연어 빼고 9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각종 베리류 이렇게 해서 가끔씩 물 섞어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까만 점이 떠다녀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그래서 요거는 한 포. 솔직히 말하면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는 돈 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유기농으로 56가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맛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우리는 뭐 착색제, 첨가제 이런 게 들어있지 않고요. 스테비아라고 하는 거는요 설탕의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 건데 천연 허브예요.
당뇨에도 이로운 이제 단맛을 내는 그런 허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단맛과 색깔은 다 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녹여서 분해를 시켰는데 얘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안 되겠잖아요. 걔를 다 뽑아서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재생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해독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먹자마자 잤어. 그러면 밤새 해독을 못하고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활성산소와 내 몸의 유해물질, 즉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을 천연 미네랄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비타민 중요해요, 미네랄 중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으로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걸 만들 때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렇게 막 중복적으로 먹어도 되나? 뭐 제품에선 서로 안 맞는 게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3대 의학 중에 하나가 아유르베다예요. 들어보셨죠? 아유르베다의 약초 제조법의 원리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그렇게 돼서 서로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하나 가지고 불편하게 뭐 이것도 타먹고 뭐 아침에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라니까 번거로워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번거롭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56가지 야채를 따듬어 가지고 장을 받아가 먹는 것만큼 번거롭진 않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저는 이거에 하나 가지고, 하나가 이 금액인데 하나 갖고 다 돼요. 그럼 저는 오히려 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다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하고 이거는 얘는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애고 얘는 이런 거를 빼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얘가 중금속, 납이라든지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몸, 그게 발암물질이잖아요.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 비타민 D하고 칼슘, 마그네슘은 적당한 비율일 때 흡수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비타민 D 주사 따로 맞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40대가 지나면서부터 노화가 서운한 게 뭐냐면요, 내 골밀도를 낮게 해요. 뼈가 부러져도 잘 안 붙는다는 얘기에 구멍이 숭숭 나고, 이거 뭐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근손실이 커져요. 근육이 없으면 장수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근육을 이렇게 우리가 생성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잠 못 자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이 쉽게 나지? 분노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다 이 미네랄이 부족해요. 신경계, 손톱, 그리고 천연 신경 안정제라 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가 바로 이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회사에서 절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 회사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제가 급하니까 이제 다시 알아보게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회사는 지금 내년이 30주년이에요. 29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워낙에 정서적으로 미국이랑 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4년 차예요. 이제 4년 차인데 벌써 우리나라에 쟁쟁한 막 많이 들어봤죠. 허벌라이프, 뭐 누스킨, 뭐 이렇게. 근데 그런 회사들 다 제치고 우리나라 3등이에요. 그리고 아시아하고 유럽에서는 아메이가 1등이 아니에요. 이 PM 인터내셔널은 1등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 가치 9등이에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위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48개국에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독일에서만 최고야 하는 게 아니라 48개국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길래 와, 대박이다. 근데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1등, 2등은 누구예요? 뭐 아메이나 애터미가 될 건데, 아메이는요 정수기 팔죠, 화장품 팔죠, 전자제품 팔죠. 그러니까 이게 책이 한 권이야.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한 권. 그래서 우리는 바늘부터 비행기까지 다 판다. 그렇게 이뤄지는 매출이 30년 동안 천조. 그러니까 그거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도 뭐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고등어 다 팔잖아. 근데 이 회사는 처음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4년 동안 하나씩 들어온 게 이제 이런 제품이고, 사실 독일 본사는 더 쟁쟁하고 좋은 신제품이 많아요. 신제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시장성이 커지는 건데, 이 3종을 가지고 전 세계 80%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종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얘도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는 36가지 야채 과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56가지, 20가지가 늘었잖아요. 회사가 신제품 출시에 연구배를 하고, 특히 얘는 올해 나왔는데 9년 동안 연구 개발 끝에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액티바이즈가 또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될 거거든요. 또 업그레이드가 돼. 똑같은 제품인데요. 계속 좋게 만들어. 350명이 계속 열심히 뭔가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강식품과 내가 뭔가 건강을 생각해서 뭔가를 먹어야 한다면 일단은 안전적으로 만들어진 거, 원료가 좋은 거, 그리고 흡수력이 좋은 거.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비타민 B하고 C하고는 수용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비타민 A, D, E, K와 대부분의 미네랄 있죠. 그건 다 지용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용유 한 방울을 물에다 떨어뜨려서 100년을 기다리면 얘가 물에 섞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지용성 비타민을 수용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98% 흡수하게 해줘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드시죠? 이거 오메가? 오메가3라든지 이거 기름이거든요. 어. 지용성. 네. 보통 기름인데 이거는 톡톡톡톡 퍼져버려. 하자마자 잉크에 퍼지잖아요. 퍼져버려. 떨어지죠. 그리고 살짝 흔들리면요. 물이 너무 많다. 물이 너무 많다. 싹 마셔버려. 이렇게 오메가가 물에 섞이는 그런 기술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흡수율이 이렇게 98%.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기름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액티바이즈를 먹으면서 붉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 사이에 흡수가 여기를 통과하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고기는 6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먹자마자 흡수가 돼서 샥 퍼져나가니까 바로 이제 기운이 이제 나는 그럼 도대체 무슨 마약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 말이. 그렇죠. 내 말이 그래. 마약 성분은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